영종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2년간 운영했던 구교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유학기제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핵심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과 그 다음에 몰입하는 교육을 키워서 여유 교육을 갖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14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을 시켜왔는데 1학년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7차시 감축을 이끌어왔습니다. 2학년도 95차시, 3학년은 51차시를 감축을 해와서 전체적으로 17% 정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유교육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과 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 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교과들은 국어하고 역사, 이런 모든 교과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과 간의 재구성을 이루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과가 과학교과이기 때문에 과학교과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사례를 보면은 교과 간의 재구성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재구성, 교과 간의 재구성, 스팀 교육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4년에 수학과 과학의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풍선 속에 인형 넣기라는 주제로 수학과 과학을 융합 수업을 통해서 풍선 속에 인형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전개했었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수업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이 화면이 수학과 과학의 융합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교실에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동시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전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저희가 교과 간의 재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활동, 봉사활동은 기존 시수대로 그대로 진행하되 진로와 동아리는 작년에 저희가 좀 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38개 부서 총 동아리를 40몇 개 동아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과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감성교육을 학생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기존의 암기식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교수학습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면서 단체적으로는 보고서 작성 능력과 융합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교과 중심에서 전교과 융합 복합 수업으로 전개했었고, 전교과 연계한 체험학습, 그리고 교사 동아리,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 지도안도 88개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여유교육을 주면서 학생들이 참여형 교수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본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국영수사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 과목들을 줄이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영수사과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제외한 타 교과에서는 과목을 시수를 감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진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 교과에 대한 융합을 기본 교과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과 융합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교과가 원래 2학기 때는 7, 8, 9, 10, 11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와 융합한 국어가 문화의 이해와 창조라는 사회 교과와 융합을 해서 9월 넷째 주에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8과와 9과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이 교과 재구성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도덕이나 사회, 국어, 수학, 과학과 같은 여러 과목과 융합을 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라진 과목 중에서는 여기 사라진 과목이나 자율선택 활동 같은 거에서도 융합을 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마징가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마징가 책자 속에서 있는 버킷리스트 만들기 같은 것도 여기서도 영어 수업에서도 영어 수업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에서는 획일적인 지필고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배움이 있었고 가르쳤는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학생 중심의 과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알맞은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고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나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까봐 학생 성장편지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과목별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였는지를 이 성장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자율과정 프로그램 중에는 과목 간 융합 수업이 있습니다. 과목 간의 공통된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욕구가 반영된 학생 중심의 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힐 수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중 영어 진로 융합 수업은 학생들의 꿈을 확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이를 정리하여 발표까지 할 수 있었던 수업이라 영어 표현력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진로 선생님과 함께 소중한 나의 미래를 위한 생활 설계지에 자신을 소개하는 표와 성격, 적성, 흥미,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 대학 진학, 그리고 진로 계획 등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상을 하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영어로 진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파일럿이라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 정확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 꿈을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면서 파일럿으로서 꼭 필요한 영어 실력도 향상됨을 느꼈고 수업을 들은 우리 모두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꿈 없이 명문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던 우리들이 진정한 삶의 목표, 기준, 가치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융합 수업과 자유학기제로 인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중학교 영어교사 송연심입니다. 저는 지난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클래스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 협업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을 했는데요. 제 수업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협업 능력이라든지 또 정보 활용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 일단은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여건 마련은 일단 교사가 교육 과정을 압축하는 재구성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위주의 수업 분량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협의하고 분석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교과 운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은
그 실생활과 밀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찾고 협력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성리중학교 역사기사 길진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식 수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그런 수용자의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지식들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재조직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또 학습에 대한 효율성도 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업을 시도를 했는데 모든별 프로젝트라든지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그런 식의 수업들 해봤고 요번에 올해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게임식 수업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특히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자유학기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수업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